자, 화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화제의 코너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이제는 사무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아직 아무런 직책이 없으신 안민석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피가 끄끄러 솟는 아침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은 하도 피가 자꾸 거꾸로 솟기도 하고 치솟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래서 어떻게 몸속에 심장이 견뎌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병우를 잡지 못한 거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지난번 우병우 청문회 때 불러내기 위해서 현상금 500만 원 걸었다가요. 정봉주 전 의원한테 500만 원 갈취당하다시피 물론 좋은 데 썼어요. 그 촛불 그 준비하시는 그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을 7시간 결국에 못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미스테리로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해서 세월을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거 물어봐야 돼, 확인해야 되고.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문고리 3인방도 못 불렀고 특히 최순실 일당의 불법 재산 이거 특검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또 독일을 가는데요. 돈도 없는 가난한 정치인이 이렇게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검이 검찰이 조사해야 될 거를 이 일개 정치인이 이 독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돈도 다 떨어졌고 힘들고 지치고 또 호텔에서 밤에 잘 때 무서워요. 아니 근데 무섭다는 건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예,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황교안이 공범 이 사람이 특검 연장 반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신중한 모드를 취하시죠. 정세균 의장님 역사의 총대를 매 주십시오. 그 지금 지난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선진화법 미명하에 이제 여야가 국회법 개정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아주 제한해 버렸어요. 그건 사실 그 이전에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제한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회가 만들어놓은 족쇄에 국회 스스로 갇힌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딱 요건이 세 가지인데 천재지변의 경우하고 전시사변 또 이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거죠.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상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합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이걸 더군다나 지금 야대 여소인데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또 안민석 의원이 소속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입장만 수용해가지고 사실상 저걸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죠. 이 매듭을 푸는 것은 김성태 사무총장이 계시는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그 직권상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직권상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화 의장 시절에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바른정당이 그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과거 테러 방지법 우리 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그때 하도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오늘 찾아가시고 특히 이 방송 마치고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라도 의장님 찾아가서 직권상정 요청 드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들이 오늘 이제 2시부터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종일 아닙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부터 국회의장실에 그 교통방송 청취자들이 전화 열심히 하셔서 국민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를 의장님께 들려주시고 정세균 의장님은 해방 이후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신 분이거든요. 합리적이라 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보다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듣기로 이게 한 500만 명이 다운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네. 50만 병만 거기에 10분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우리 청취자들이 전화해도 의장님이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50만 명이 전화. 그리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직권상정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순실이당으로 당명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앞으로 이 자리에서도 저는 순실이당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두 분이 요즘 정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그 상대당 의원이 얘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 발언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순실이당으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특권 기간 발음도 자유한국당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순실이당 얼마나 매끄럽게 발음이 나옵니까? 순실이당. 특검 이제 기간 연장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절대 안 하겠죠. 사실상 한교안 총리는 박영수 특검법에 의해서 30일 연장 이것만 본인이 네. 승인을 해주셔도 되는데 충분하게 지금 특검이 네. 수사를 잘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저분들은 자유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이 특검이 끝을 냈으면 바른정당 당원이 아니라 이제 그 바른정당 국회의원 전체가 그 정세균 국회의원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바른정당은 직권상정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표명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라면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강단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죠. 가장 최근에 이제 직권상정이 아까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작년 2월달에 테러방지법. 예. 이때 정의아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실험을 국가 비상사태로 예. 규정해서 직권상정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김정남 비살 사태 그리고 뭐 좀 대내적인 이 안보 불안은 과거 때 어느 때보다 크죠. 뭐 이걸 그런 판단을 정세균 의장이 하셔가지고 아니 대통령 탄핵 사태가 비상국면이기도 하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걸 사당 교섭단체의 대표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총장님 뭐 그런 과정에 예. 굳이 뭐 전시사변2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들이 또 극적인 합의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사무총장님께서도 직권상정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건 합의가 돼야 하니까 직권상정은 남탓 하지 마시고요. 이게 명분보다도요. 물론 명분도 필요하겠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합의 안 해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을 탓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근데 헌법과 사무총장님 법률에 의해서 남탓할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황교안, 순실이당 이런 또 최순실 부역자 이런 세력들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과 부역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야죠. 그 본때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때릴 수도 없죠. 뭐 총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권상정이거든요. 직권상정으로 국회의장께서 이 부역자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 안민석 것입니다. 의원님의 그런 애타는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마는 또 국회의장은 헌법하고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테러 방지법에 비하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직권상정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 의원님? 예. 개인적으로는 직권상정 해야 된다고 개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세균 의장이 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이제 직권상정도 가능한 근데 사안이다. 문제는 저희 쉽지는 않겠죠. 이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예. 이 문제에 대한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어요. 그렇겠죠. 온건파는 무리하지 말자. 어차피 탄핵은 될 테고 네. 조기 대선 되고 정권 교체가 될 텐데
무리하다가는 대치기 당할 수 있다. 네. 아마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좀 이런 생각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직권 상정까지는 무리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거고. 사실상 물이 반면에 또 이제 강경파가 있어요. 강경파는 지금 원칙대로 전에 하자. 뭐 안민석 의원께서 다 법 앞에 얘기했잖아요. 만인의 평등하고 대통령이 대면 조사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 연장 안 되면은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하자. 추미애 대표,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인데요. 오늘 1시 반에 의총을 해서 이 강원 사이에 이견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이 가닥이 당내에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당론이 직권 상정이 아니냐. 본인 뜻대로 어총에서 내용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께서는 사선 의원으로서 또 진중하게 이렇게 처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국정원단 세력을 단절을 해야죠.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직권상정 아니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이 그동안 최순실 일가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재산을 이렇게 은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준비와 또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팀에게 자료와 또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까? 지금은 밝힐 수 없고요. 지금 밝혔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럼 밝히는 앞으로- 순간 네. 또 박근혜 측 변호인단에서 별별 또 빌미를 잡고 꼬투리를 잡고 또 역공을 취할 거기 때문에 단지 제가 이 문제를 그 3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요. 추적을 해오면서 이제 특검이 수사하는 거를 제가 예의주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전체 진실에 비하면은 많이 쳐봤자 절반 정도 지금 캐냈어요. 아니 근데 한 최동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맞아요. 수도 한 있고요. 그럼 30% 나머지 밖에 이 안 된다. 진실을 그냥 묻히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래서 특검 연장이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작년 국정조사 특위 올 연초에도 할 때 저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특검팀에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제출되어져서 특검팀 근데- 인력을 좀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저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특검하고 저하 관계를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저 있는 중요한 것은 이슈를 제 그 사람 주머니에 혼자서 있던 제 주머니에 있던 자료라든지 퍼즐 조각은 지금 하나도 없다. 제 상당 주머니에 정도 하나도 전달됐어요? 없다. 그리고 네. 지금 제 주머니에 채우고 있는 것은 최순실의 해외 재산인데 이 재산 추적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팀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등장인물이 한 300명이 되고 페이퍼 컴퍼니가 4,500개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 특별법조차도 순실에 당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뿌리에 해당되는 지금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벌레 먹은 가지만 지금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이 뿌리를 지금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재산인데 자유한국당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자유한국당. 겁니까? 그러니까 은폐 자산이나 도피한 그 자산들의 실체와 규모,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특검 수사한 영역에서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저는 했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회는 이미 최순실 일가 재산 압수하는 몰수하는 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막상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많은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많이 수집이 돼 있고 뭔가 나올 것이다 이런데 왜 아직도 그걸 사무총장님께서 내지 못하고 요즘 바쁘셔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검법 14개 조항에 보면은 예. 최순실의 불법 은닉 재산을 조사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1, 2, 3, 4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재산 조사하는 것들은 이 팀 내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예요. 수사 그러니까 인력 보강이 필요했었거든요. 차라리 그래, 그걸 네. 우리가 진작에 요청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또 이 그걸 우리가 애면했어요. 그게 돈을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오래 걸린다고 해요. 거기는 국세청 최소한 뭐 1년이 네. 걸리는 것인데요. 그래도 국세청 공정이 뭐 이런 전문 단서들을 인력들 몇 개 중요한 지금 단서들 발견된 것들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의 특검의 인력이나 시간 한계 때문에 이게 전혀 못 들어가고 이재용 있거든요. 부회장 그러니까 그 영장 재청구하는데 모든 인력이 2주간 투입됐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감옥에서 최순실은 웃고 있죠. 아니 그래서 제 말은 궁금한 것은 연장해야 되는데 방법이 직권상정밖에 없는데 직권상정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고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원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노력하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정세균 의장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도 정세균 의장 이 방송 마치면은 이제 안민석 의원과 특검 기간 연장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장의 단호한 어떤 그런 입장이 필요한데 그걸 전달하러 가시기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많은 청취자들 계시니까 똑바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이건 교섭단체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은 국회의장이 사실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끝까지 털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정세균 의장 보고 지금 헌법과 법률의 어떤 그런 법률을 어떻게 보면은 입양하면서까지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엄청난 부담이 있죠. 비상시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입법 수장입니다. 네. 입법 수장만 아니더라도 그분이 어떤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이 참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지만은 지금 국회법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또 혼란이 그리고 되겠죠. 바른정당은 밤에는 순실이당하고 밀당하지 않나요? 하야 이야기 나오는 자유한국당이요, 의원님. 하야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서 어제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순실이당에서 자유한국당이요. 네. 대통령이 탄핵 전에 자진사퇴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요. 또 자진사퇴 전제로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하야하는 조건으로 법적 사법 처리는 시키지 않는 걸 하자. 그런 그 이야기들을 쭉쭉 양당에서 띄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밤에는 양당이 뭔가 밀당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저는 의심이 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저희 바른정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그는 분명하게 어제도 조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었다고 분명히 정리가 된 사항인데 우리 안민석 의원은 꼭 한 부분만 이렇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그 왜 그래요? 자꾸 의심이 가요.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벌써 전화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문자를 보내는데 아직 출근 전이라고. 그리고 전화번호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이미 전화한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출근 전이라고. 지금 민주당의 주특기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300명 안민석 의원의 주장과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금방 그냥 근데 몇천 개의 전화가 날라. 의장님은 8시 반에 나오시는데요. 지금 7시 50분이면은 우윤건 사무총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 사무총장한테 지금은 하시고요. 8시 반부터는 의장님한테 하세요. 아니 의장님한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오래 계시면 오래 계실수록 바닥 민심하고 떨어지더라고요. 하도 여의도에 계신 분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립박수할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도 다 알아요.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럼 직권상정하면 돼? 그러면 정세균 의장한테 그걸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공장장님, 지난번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얼마나 아쉬워했죠, 진짜. 네. 안민석 의원과 또 위원장인 저도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반대하니까 국회의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직권상정보다는 훨씬 용이한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안민석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 심정은 의장님께서 역사의 총대를 메시면 정세균 의장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시고 구국의 영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세균 국민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이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자꾸 문자가 오는데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114에 알아서. 나와요. 114에 나옵니다. 검색해서 알아서 전화하시고요. 하실 분들은 물론 뭐 연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전화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전화하는 거는. 예, 맞습니다. 직접 다급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뜻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특히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표가 예. 제 지역구 오산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저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재인 대표님 역시도 정세균 의장님의 집권 상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시간이 모자랄까 요건 좀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왼쪽에 이재명이가 있고 자기 오른쪽에 안희정이가 있어서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대선판을 좌우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서요. 아, 지금은 대선판이 민주당 후보 예비 후보들이 주연이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조연의 역할을 지금 하는, 이것이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선판이 바람직하고 역사의 흐름이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래야 그렇게 뭐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자당 입장에서 그렇죠. 자당 입장에서. 안민석 의원이 참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요 근래 이렇게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애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안민석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이 최순실 게이트를 갖다 시작한 사람이 저분이니까. 그건 맞죠.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얼마나 민생투어에 갈 곳이 많은데 오산까지 가셔가지고 탄핵 인용되기 전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선보다는 탄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무줄도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문재인 줄의 가장 핵심적인. 김무성 전 대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의원님? 안 나옵니다. 아, 확정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 하신 얘기니까. 국민들이 첫째 나올라 그러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지지율이 막 재정판이 올라오고. 필요하다면은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여줘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 계량 수치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지지율로. 홍준표 그런 게 지사께서 좀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홍준표 지사는 일로 바른당으로 옵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뭐 이런 고민보다는 말 그대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다면 어느 당으로 나올까요? 지금 현재 자기가 소속되고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그런데 기소 중일 때는 당권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걸 풀어줘야만이 바른정당 지사는 이제 자유한국당 공장장님, 여론의 추이를 안민석 본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뭐라고 합니까? 박쥐 정치, 양다리 정치라고 그럽니다. 자, 화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화제의 코너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이젠 사무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아직 아무런 직책이 없으신 안민석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피가 끓끓어 솟는 아침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은 하도 피가 자꾸 거꾸로 솟기도 하고 치솟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저래서 어떻게 몸속에 심장이 견뎌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병우를 잡지 못한 거 피가 끓끓어 솟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지난번 우병우 청문회 때 불러내기 위해서 현상금 500만 원 걸었다가요. 정봉주 전 의원한테 500만 원 갈취당하다시피, 물론 좋은 데 썼어요. 그 촛불 그 준비하시는 그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을 7시간 결국에 못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미스테리로,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해서 세월을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거 물어봐야 돼, 확인해야 되고.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려고 문고리 3인방도 뭐 불렀고, 특히 최순실 일당의 불법 재산, 이거 특검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또 독일을 가는데요.
돈도 없는 가난한 정치인이 이렇게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검이 검찰이 조사해야 될 거를 이 일개 정치인이 이 독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돈도 다 떨어졌고 힘들고 지치고 또 호텔에서 밤에 잘 때 무서워요. 아니 근데 무섭다는 건 그래서 이게- 특검이 연장이 돼야 이게 되는데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예, 무서운 특검이 거. 연장이 돼야 되는데 황교안이 공범 이 사람이 특검 연장 반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신중한 모드를 취하시죠. 정세균 의장님 역사의 총대를 매 주십시오. 그 지금 지난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선진화법 미명하에 이제 여야가 국회법 개정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아주 제한해 버렸어요. 그건 사실 그 이전에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제안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 상황 국회가 만들어놓은 족쇄에 국회 스스로 갇힌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딱 요건이 세 가지인데 천재지변의 경우하고 네. 전시사변 또 이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 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하는 경우인데 네.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거죠.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상임위를 때문에 거치지 않더라도 합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이걸 더군다나 지금 야대 여소인데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또 안민석 의원이 소속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입장만 수용해가지고 사실상 저걸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죠. 이 매듭을 푸는 것은 김성태 사무총장이 계시는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정 좀 대내적인 이 안보 불안은 과거 때 어느 때보다 크죠. 뭐 이걸 그런 판단을 정세균 의장이 하셔가지고 아니 대통령 탄핵 사태가 비상국면이기도 하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걸 사당 교섭단체 대표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총장님 뭐 그런 과정에 예. 굳이 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들이 또 극적인 합의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사무총장님께서도 직권상정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건 합의가 돼야 하니까 직권상정은 남탓 하지 마시고요. 이게 명분보다도요. 물론 명분도 필요하겠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합의 안 해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을 탓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근데 헌법과 사무총장님 법률에 의해서 남탓할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황교안, 순실이당 이런 또 최순실 부역자 이런 세력들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과 부역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야죠. 그 본때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때릴 수도 없죠. 뭐 총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권상정이거든요. 직권상정으로 국회의장께서 이 부역자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 안민석 의원님의 것입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만은 또 국회의장은 헌법하고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야 될 가장 주로 당명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앞으로 이 자리에서도 저는 순실이 당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두 분이 요즘 정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그 상대당 의원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 발언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순실이 당으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특권 기간 발음도 자유한국당보다 자유한국당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순실이당 얼마나 매끄럽게 발음이 나옵니까? 순실이당. 특검 이제 기간 연장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절대 안 하겠죠. 사실상 한교안 총리는 박영수 특검법에 의해서 30일 연장 이것만 본인이 네. 승인을 해주셔도 되는데 충분하게 지금 특검이 네. 수사를 잘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저분들은 자유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이 특검이 끝을 냈으면. 바른정당 당원이 아니라 이제 그 바른정당 국회의원 전체가 그 정세균 국회의원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바른정당은 직권상정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표명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라면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강단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죠. 가장 최근에 이제 직권상정이 아까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작년 2월달에 테러방지법. 예. 이때 정의아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실험을 국가 비상사태로 예. 규정해서 직권상정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김정남 비살 사태 그리고 뭐 당은 왜냐하면은 그 직권상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연장돼야 되니까. 바른정당은 직권상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화 의장 시절에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바른정당이 그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과거 테러 방지법 우리 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그때 하도 이것은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오늘 찾아가시고 특히 요 방송 마치고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라도 의장님 찾아가서 직권상정 요청 드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들이 오늘 이제 2시부터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루 종일 아닙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부터 국회의장실에 그 교통방송 청취자들이 전화 열심히 하셔서 국민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를 의장님께 들려주시고 정세균 의장님은 해방 이후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신 분이거든요. 합리적이라 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보다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 이게 한 500만 명이 다운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네. 50만 병만 거기에 10분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우리 청취자들이 전화해도 의장님이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50만 명이 전화. 그리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직권상정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순실이당으로